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석희입니다. 네, 오늘 팔레트 에세이 시간에는 작고 예쁜 것들의 편집샵 에이미스 협찬으로 함께 밥 먹어주는 여자 이야기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할 때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합니다. 네, 물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러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밥 한 번 같이 먹는 일이 사람 관계에서 그만큼 인사가 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싫은 사람과는 밥 먹기 싫잖아요. 그런데 싫은 사람과 밥을 먹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분명히 어떤 권력 관계와 얽혀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오늘 싫지만 밥을 함께 먹어주어야 하는 여자들이 등장하는 두 개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디즈니 만화와 영화로도 나와 있는 오래된 동화죠. 미녀와 야수. 미녀와 야수에 보면 벨이 야수에게 잡혀갔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주어지죠. 바로 야수와 함께 밥을 먹어주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벨과 야수의 관계는 어떤 권력 구조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주인공 벨은 야수의 정원에서 하얀 장미를 훔치려다가 들킨 아버지를 대신해서 야수의 성으로 잡혀가게 되죠. 이 부분은 효녀심창하고 비슷해요. 그죠? 구조가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효녀심청처럼 인당수에 빠지거나 죽거나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야수는 처음부터 야수였던 건 아니었어요. 야수는 요정의 저주에 걸려서 마법의 장미꽃이 다 떨어지기 전에 진정한 사랑을 얻어내지 못하면 결국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마법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흉측한 야수의 모습을 하고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겠죠. 네, 함께 밥을 먹는 동안 벨은 야수의 아름다운 내면, 그런 걸 진정성 이런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끌어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교훈을 담은 동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혹시 벨은 자기의 처지에 자신의 마음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이런 관점에서 미녀와 야수 이야기를 좀 더 현실적으로 표현한 한국 소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이경란의 라면과 홍차와 미자라는 소설입니다. 이 작품집은 소설집 빨간 치마를 입은 아이라는 작품의 첫 번째 첫머리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미자는 나의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미자는 무엇이든지 무섭게 먹어치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이 돼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작은 의자 같은 거를, 바퀴 달린 의자 같은 거를 엉덩이에 붙이고, 네, 썰매처럼 집안에서도 타고 다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주인공 나의 남편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면 집을 떠나는 게 보통의 이야기일 텐데, 그렇지만 여자는 집을 떠나지 않고 미자를 돌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편의 집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자가 죽으면 그 집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에 남아서 미자를 돌보면서 지내게 됩니다. 네, 뭐든 먹어치우는 미자와는 대조적으로 주인공 여자는 거식증까지는 아니지만 미각을 잃어서 먹는 거에 의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아무것도 맛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신 아무리 맛없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주인공의 일은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밥을 먹어주는 일이에요. 네, 잠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간당 7만 원, 그 점을 생각하면 노인을 좋아해야겠다는 결심이 새롭게 단단해진다. 실제로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것은 노인과 마주 앉기 전까지의 느낌이고 그 느낌은 노인의 집을 나서면서 봉투를 받아들 때 다시 시작된다. 네, 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밥을 먹어주는 일은 시선을 견디는 일이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먹는 일에 집중한다. 주석으로 만들어진 냅킨 홀더에 시선을 고정한 채 씹을 때마다 속으로 수를 세고 30번째에 넘긴다. 네, 어느 날 새로운 고객이 생깁니다. 새 고객은 60대 남자예요. 남자의 식탁에는 밥이 아니라 술과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자는 저는 술을 마셔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남자는 그 말을 받아서 대수롭지 않게 말합니다. 밥이나 술이나, 네, 어차피 시간을 사는 건데 라고 남자가 반말을 합니다. 여기서 남자가 반말을 한다는 것은 돈에 의해 권력 구조가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죠. 여자는 여기서 자기 자신과 스스로와 타협을 합니다.
네, 식탁에 앉아서 술을 마시죠. 예, 남자는 다른 것도 먹어준다면 이걸 다 줄 수도 있지 라고 제안하면서 돈을 보여줍니다. 여자는 구토를 일으키면서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노인과 밥을 먹으러 가요. 하루에 2번 점심을 먹는 날이었습니다. 네, 일터를 나올 때 노인의 집에 사는 안주인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부터 잉글리시 티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봉투 안에는 빳빳한 돈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디선가 들었던 말을 기억합니다. 품이라는 것은 사소한 데서 발휘되는 법이지. 잠깐 이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품위는 냄새와 같다. 여간에선 차단할 수 없는 것.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가 닿는 것. 품위 있는 사람들은 정작 품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품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품위를 말한다. 어쩌면 말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세상에는 품이라는 말조차 잊어버린 사람도 있다. 네, 이 작품을 읽다가 생각해 보면 먹는데 3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생존을 위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다음은 맛있게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품위까지 갖추어서 먹는 것. 네, 이 작품 속에서 미자의 폭식이나 미각을 잃은 주인공 여자의 식사는 완전히 대조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결핍을 원인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들에게는 2번째와 3번째 단계는 없습니다. 3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어주는 것, 그것이 여자의 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경란의 라면과 홍차와 미자라는 작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행위, 먹는다는 행위 그조차도 사실은 공평할 수 없음을 파헤친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미녀와 야수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밥을 챙겨주거나 같이 먹어주는 존재들은 다 여성일까요? 예, 많은 이야기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생각을 나눌 수도 있겠네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